이번 시간에 우리 2023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얘가 총 배점이 이제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여기 이제 분석 작업 문제를 보니까 1번하고 2번하고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우리 피벗 테이블을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텍스트 나누기 통합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삽입할 건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A의 4번 셀부터 시작하게 그렇게 이제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A의 4번 셀을 먼저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XX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면 돼요. 그때 우리가 상반기 진료라는 요 XX 파일 얘를 이제 가지고 올 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고요. 여기서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이요. 여기서 우리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이제 클릭하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가져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기타 원본에서 선택해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떴는데, 우리는 MS Access 데이터베이스 요 파일을 가지고 올 거라고요.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는 커리 마우스를 이제 사용할 거라 이곳에 반드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선택해라 이렇게 떴는데, 우리는 상반기 진료라는 요 XX 파일 요걸 이제 가지고 갈 거예요. 그때 우리 상반기 진료다라고 해서 이곳에 있으니까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커리 마우스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때 우리 이제 진료 내역 그 테이블에서라고 했죠. 그때 우리 진료 내역 테이블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있고, 이 앞에 더하기 표시가 있어요. 여기 더하기 표시에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 테이블에 들어있던 모든 열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곳에 들어있는 모든 열을 다 가져갈 게 아니라 문제에서 성별이다, 진료 과목이다, 진료일이다, 진료비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4개 열을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성별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진료 과목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진료일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 그리고 진료비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문제 시킨 대로 이렇게 이제 4개 열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4개 열을 선택한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다음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데이터 필터하고 떴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조건 같은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해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그랬더니 우리 이제 정렬 순서를 물어봐요. 근데 문제에서 어떤 열을 가지고 우리 정렬해라 그런 문제가 없어요. 없으니까 또다시 여기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마침하고 이렇게 떴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우리는 엑셀로 되돌려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 요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는 그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어요. 우리 요 위에 보니까 현재 통합 문서에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떴는데, 우리는 요 파일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 거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걸로 이제 표시해달라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해라 이렇게 떴는데, 우리가 아까 A의 4번 셀을 찍고 들어왔기 때문에 A의 4번하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A의 4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떴고요.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창이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필드들을 내가 사용할 거를 여기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해서 이곳으로 우리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진료 과목이 우리 아까 필터에 있었습니다. 해서 필터에다가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놓고요.
그리고 우리 행으로 사용된 게 아까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성별하고 진료일이요. 해서 성별이라는 필드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우리 진료일이라는 것도 우리 쭉 드래그해서 성별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진료일 날짜 필드를 이렇게 이제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요.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생긴 거는 지금은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값으로 이제 사용된 게 진료비라는 게 사용이 됐죠. 그래서 우리 진료비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우리 피벗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일단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우리 거는 지금은 진료비의 이제 합계가 이제 계산이 되어 있지만,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진료비의 합계가 계산돼 있던 게 아니라 우리 진료비의 최대가 이제 계산이 되어 있었다고요. 해서 우리 진료비가 들어있는 이 영역들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값 요약 기준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합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최대 값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처럼 진료비 이제 최대 값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문제를 봤을 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이제 선택해 주고 맨 위에 보면 우리 디자인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맨 앞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보고서 레이아웃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요거 이제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진료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진료일이다 라고 해서 지금 제목이 이곳에 써져 있죠. 얘는 이제 그림과 같이 그룹화를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문제 그림부터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진료일이라는 그 필드명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월들만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그 다음 이제 12월, 그리고 1월, 2월, 3월, 5월, 12월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진료일이라는 그 필드명이 여기 있죠.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이 필드명 위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룹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선택하게 되면 그룹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죠. 지금 여기 보니까 월이다, 분기다, 연이다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세 가지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월만 선택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이라는 거 한번 클릭해 주면 선택이 해제가 되죠. 그리고 분기도 이렇게 이제 해제를 시켜주고 월에만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때 이제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 4월이다, 12월, 그리고 1월, 2월, 3월, 5월, 12월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우리 지상 보니까 진료비 그 필드요. 진료비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는데 이 필드에 보게 되면 진료비의 최대값이 이렇게 이제 구해져 있죠. 이곳에 이제 표시 형식이요. 표시 형식은 우리의 값필드 설정의 셀서식 그 대화 상자에서 우리 회계 범주 요걸 이제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진료비라는 그 필드를 쭉 봤을 때 지금 이곳에는 전부 다 천 단위마다 구분 기호만 이렇게 이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 문제 그림처럼 천 단위 구분 기호만 붙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료비가 들어있는 이 셀들 중에서 임의 셀을 아무거나 선택해주고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해서 값필드 설정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는데 그때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 우리의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셀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문제에서 회계 범주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범주 중에 회계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소수 자릿수는 이제 0자리다. 그리고 지금 얘를 이제 선택했을 때 기본값으로 이렇게 이제 기호가 붙는데요.
근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는 이런 기호가 붙지 않았죠. 해서 이 기호는 없음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보기라는 곳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만 붙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확인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가페이지 설정 요것도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 기호만 싹 다 이제 붙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이제 가운데 맞춤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되게 할 때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중에서 이메일 셀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해서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 그 대화 상자가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때 문제에서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라 그랬죠. 지금 여기 우리 첫 번째 거 레이아웃 및 서식이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이 메뉴에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우리 가운데 맞춤해 달라 요게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다 처리를 해줬어요. 그때 내가 지금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과 우리 문제 그림에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이 똑같아야 돼요. 해서 메뉴에 있는 이런 이제 필터요. 진료 과목이 모두라고 그렇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게 맞는지 문제 그림이랑 싹 다 이제 비교해주고 이런 이제 제목들 이런 제목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주고 남이다, 여다, 정확히다 이런 제목도 확인해주고요.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이런 월들도 싹 다 이제 확인해주고 그때 우리 진료비 이 값들 있죠. 이 값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비교를 싹 다 이제 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표 1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근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텍스트 나누기 그걸 이제 실행하래요. 텍스트 나누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A의 31번 그 영역의 데이터요. 그 영역의 데이터를 각 열로 구분되어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A의 31번까지 이렇게 싹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블록으로 먼저 설정해 주고 우리가 텍스트 나누기 이걸 이제 실행해 주면 되겠죠. 요 이제 텍스트 나누기는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이곳에 있죠. 여기 보게 되면 우리 텍스트 나누기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해서 텍스트 나누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떴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쉼표도 찍혀 있고 슬래시 이런 식으로 해서 쉼표하고 슬래시로 전부 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문제에서도 데이터는 쉼표와 이제 슬래시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는 유형을 이제 선택하라고 이렇게 나는데 그때 우리 구분기호로 분리된 게 맞죠? 해서 구분기호로 이제 분리가 됨. 요게 이제 선택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서 다음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3단계 중 2단계 이렇게 이제 떴고요. 그때 구분기호가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쉼표하고 이제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죠? 해서 우리 지금 탭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주고요. 우리가 쉼표 요거 이제 하나 찍어주고 그리고 슬래시는 따로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기타 이것을 이제 클릭해주고 이 옆에 요 칸에다가 우리가 슬래시 기호 그거 이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분기호를 다 선택했으면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열 데이터 서식을 이제 설정할 수 있게 뜨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지상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마침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마침이요. 마침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 데이터들이 각 열로 전부 다 이제 구분이 돼서 싹 다 이제 입력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텍스트 나누기 끝이요. 그 밑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통합이라는 그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표 2에 K3번에서 L의 4번 영역에 그랬습니다.
K3번에서 L의 4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에다가 우리 표 1번에 보면 지금 이렇게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죠. 이 표 1번에서 외과로 이제 끝나는 그 진료 과목에 우리 진료비의 평균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진료 과목이다 해서 우리 2열에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호흡기 내과라는 것도 있고 피부과도 있고 흉부외과도 있고요. 소화기 내과도 있고 피부과다, 신경외과다, 흉부외과다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이 진료 과목들 중에서 외과로 끝나는 그 진료 과목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비의 이제 평균값을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료 과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외과로 끝나는 그 데이터만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때 우리는 진료비 이제 평균을 이제 계산할 거니까 진료비의 평균을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이곳에 아무것도 작성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조건으로 쓸게 이제 진료 과목이죠. 해서 진료 과목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주고 진료 과목이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맨 뒤에 그 끝나는 그 글자가 외과로만 그냥 끝나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만능 문자 별표 요거 이제 찍어주고 뒤에다가 외과하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외과로만 끝나면 된다.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죠. 그때 진료 과목이 이제 외과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에 우리는 진료비의 이제 평균을 구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진료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우리가 써 놓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써 놓고 우리가 요만큼 이제 데이터 범위를 이렇게 이제 설정한 다음에 우리가 통합 기능 그곳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때는 우리가 데이터는 요 메뉴에 보게 되면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지금 이곳에 통합이라고 있죠. 통합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통합 대화 상자가 지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우리는 진료비의 이제 평균값을 계산할 거죠. 해서 사용할 함수 그거를 지금은 합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제 평균으로 변경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참조하고자 하는 곳을 우리가 이제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게 우리 진료 과목에 대해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걸어줬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환자 코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죠. 해서 얘네들은 빼고 우리가 요 진료 과목부터 시작해서 이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블록으로 설정해 주면 돼요. 우리가 통합할 때 진료 과목하고 진료비가 필요한데 진료 과목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참조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2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I에 우리 쭉쭉쭉 내려가서 I의 31번 셀까지 이렇게 요만큼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고 이 영역을 이제 추가시켜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가 요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누르면 되죠. 이렇게 이제 눌러놓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과값을 표시하고자 하는 이곳에 우리 첫 번째 행가 왼쪽 열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우리 데이터를 이제 통합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사용할 레이블에서 우리 첫 행하고 왼쪽 열 요거를 이제 땅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진료비의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통합도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작업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만 보고 전부 다 이제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해당 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